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홍콩 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콩 시위, 촛불 시위, 반문 시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저는 요즘에 홍콩 시위대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중국이잖아요.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예전에 천안문 시위 때 그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겁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자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중국처럼 되기 싫다라고 하는 그 염원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홍콩 시위 지도부는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조슈아 황이라고 하는 이 홍콩 젊은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우리 촛불 시위 성공한 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라고요. 촛불 시위와 홍콩 시위는 분명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닮은 점은 뭐냐? 국민 대부분이 또는 국민의 주류가 합류를 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시위대에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젊은이가 합류를 하고 또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를 했다.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선 시위에 합류를 했고 로여, 변호사들이라든가 또는 의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시위대에 합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라고 하는 게 굉장하죠. 촛불 시위 때도 그랬었죠. 87년 민주화 시위 때도 그랬었던 거죠. 한국에서. 학생들 또 넥타이 부대들 다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과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청년은 에너지가 있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그 시위의 정신이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87년 시위가 그랬었고 또 촛불 시위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했고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위대 입장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저는 홍콩 시위대도 만만하게 물러설 것은 아니다. 설령 시위가 진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위의 정신은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촛불 시위와 홍콩 시위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시위의 정신이에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홍콩의 시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또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홍콩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전체주의 독재국가이듯이 홍콩도 그들의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을 해서 중국 본토와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홍콩 시민들은 거기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 자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 시위대는 어땠습니까? 촛불 시위대는 절대로 그런 걸 지향했던 거 아니에요. 촛불 시위대가 지향했던 것은 오히려 중국 같은 그런 가치를 지향했던 것이죠. 특히 촛불 지도부, 386 정치인들, 또 시민단체 지도부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 같은 걸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주의, 심지어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민주당의 그 띵크탱크죠. 중국 공산당 당교, 중국 공산당의 그 학교에 가가지고 공산당 프로그램을 공부해가지고 왔던 거 아십니까? 왜? 우리도 중국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의 지도부가 지향하고 있던 그것은요, 홍콩 시위하고는 정반대예요. 홍콩 시위 지도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거예요. 촛불 시위의 지도부는 오히려 중국식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죠. 왜? 자본주의가 싫다는 거예요. 홍콩 시위는 자본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를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나타난 시위가 있죠.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게 반문 시위죠. 지난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이 반문 시위가 열렸잖아요. 저도 거기 나갔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산끼리 부딪혀서 우산을 쓰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산을 걷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다녔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문에, TV에는 제대로 보도도 안 됐더라고요. 뭐 몇천 명이 나왔대나, 뭐 어쨌대나. 난센스예요. 광화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 앞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왔고 문재인 퇴진 이런 걸 외쳤던 것이죠. 이 반문 시위대가 지향하는 것은 홍콩 시위대의 지향점과 같습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죠. 우리는 중국처럼 가서는 안 된다. 친중 안 돼. 우리는 미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돼. 이런 거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게 8.15 광복절 행사 때, 지난 토요일 이럴 때 광화문에서 열렸던 그 시위의 지향점인 겁니다. 홍콩하고 같아요. 촛불하고는 반대입니다. 신문에는 제대로 보도도 안 돼요. TV에는 더욱더 보도가 안 돼요. 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반문 시위는 왜 힘이 없을까? 광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왜 힘이 없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시위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 바로 시위 참가자, 시위 지도부의 구성입니다. 그들의 연령대죠. 광화문에서 제가 부딪혔던 그 사람들 다 제 또래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저보다 나이가 작다면 조금 작거나 은퇴한 세대들인 거예요. 현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한번 외치고 끝.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나오고 정치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다 퇴직하고 모든 곳에서 다 퇴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길거리, 자기 집 거기에서밖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반문 시위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광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현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깔아뭉개고 마는 거예요. 정말 암울한 생각이 들어요. 홍콩의 시위는 비록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과 맞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본다. 왜? 그게 젊은 사람들이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반문 시위는 참 안타깝다. 나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만 정말 안타깝다. 왜? 현업이 아닌 거예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중국 요즘 보니까 전국을 다 CCTV로 감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AI로 다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간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끔찍해요. 제발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죠. 자기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사실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냥 기성세대가 싫고 자본주의가 싫고 뭐 그래서 그러는 거겠지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막으려면 이 산업화 세대, 반문 시위에 참가한 이 산업화 세대가 젊은 세대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또 젊은 세대를 후원해주고 그들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그리고 자기는 빠져야 돼요. 웬만하면.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유튜브 같은 데는 젊은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진짜 고령이죠, 여기서. 성재준 TV니 또 팩맨이니 지식의 칼, 리섭 TV 뭐 해가지고 젊은 우파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그 구독자나 또 조회수도 많고 그래요. 저는 이분들의 이 젊은 유튜브들의 구독자가 저는 폭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화 세대가 그들을 밀어주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단순히 그들의 유튜브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구독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들의 행사에 참여해주고 그들이 정말 큰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화인들 중에서도 우파 영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공재 감독이라든가 또 김지민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 정말 고생이 많거든요. 왜? 돈이 없죠, 일단. 돈이 없고 어렵사리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로 영화를 만들더라도 와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영화는 다 좌파 영화만 보지 우파 영화, 건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영화들은 사람들이 잘 안 보더군요. 이제 그것도 가서 봐줘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젊은 우파 정치인들을 이 산업화 세대가 적극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희경 의원이라든가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산업화 세대가 적극 후원을 해줘야 돼요. 산업화 세대가 갖고 있는 거 그들은 저를 포함해서 전부 현업에서 물러나 있잖아요.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우리가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멍석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자리에서는 빠져야 돼요. 60 넘으면 대접받는 자리에서 빠져야 돼요. 그래서 밥 사주고 후원해주고 빠져. 그게 우리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이 산업화 세대가 지금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건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이 힘을 받고 또 그 일을 하더라도 생계가 유지가 되고 돈벌이가 되고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지난 30년간을 보면 좌파 운동을 하는 게 바로 돈 버는 길이고 그게 출세하는 길이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우파 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게 그게 돈 버는 길이고 출세하는 길이고 권력을 잡는 길이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 멍석을 또 후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